자, 아웃도어 상품 상의 소매기장 올리는 것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옷이 소매기장이 다 대부분 다 길죠. 이런 걸 할 때는 먼저 이 옷이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는가 보세요. 자, 이 옷은 보니까는 방수 제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안에 어떻게 되냐면은 박음질한 게 테이프로 다시 다 붙여졌어요. 이렇게 붙여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원래대로 수선을 해줄 수 없어요. 다른 것은 이제 원래대로 수선이 되겠는데 여기를 보니까 요거 이 비저 끼우는 거 있어, 찍찍 끼우는 거 있어. 이거는 끼워져서 이거 방수 처리로 이렇게 테이프가 붙여져 있기 때문에 이 원래대로는 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수선하러 온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여기를 다시 접어서 한 번 더 이쁘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깨끗이 처리되도록 해주는 방법을 찾아서 다시 붙여주기로 하고 이거 수선을 받은 거거든요. 원래대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는 수선은 지금 현재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를 보세요. 자, 이 소매를 올리려고 보니까 이 소매는 다른 옷들처럼 소매 온판 기장에서 꺾어져 들어가서 소매 안단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따로 대져서 소매 안단 처리가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는 몸판이 보라색인데 이 안단은 어떻게 되겠어요? 초록색으로 바로 되어 있죠. 이렇게 이것은 다른 딴 단이에요. 몸판이 아닌 딴 단을 대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재단해서 넣어준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이렇게 그냥 접어주면 옷이 울고 잘 안 이뻐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된 그대로 해줄 겁니다. 모든 수선은 옷이 만들어져 있던 그대로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찍찍이도 보니까는 밑에 찍찍이가 소매를 다 해서 만들어서 이걸 붙여놓은 게 아니고 이 안단을 붙이기 전에 이 찍찍이를 먼저 붙이고 안단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 안쪽에는 박음선 처리가 안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참고해서 해주고, 그래서 이 옷도 원래 그대로 해주기 위해서 이 안단 처리가 먼저 다 되기 전에 소매 기장을 만들어서 요거를 붙여야 돼요. 지금 만드는 미싱에서 하는 과정까지는 설명만 할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설명만 해주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수선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어떻게 수선해야 되는가를 먼저 계산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자, 기장 표시를 하고요. 올라간 표시를 하고, 자, 이걸 뜯어줘야 되겠죠. 이 안단에서 붙여져 있는 걸 다시 뜯어야 돼요. 이렇게 다시 그대로 붙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뜯습니다. 자, 이런 것을 할 때는 칼로 뜯지 마세요. 잘못 찢어지면 이런 거는 재생이 안 돼요. 이런 천은 캄프라치 해줄 수도 없어요. 어떻게 재생해서 감추어서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천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한번 나오시, 즉 기스가 가면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꼭 송곳으로 뜯으세요. 이렇게 송곳으로 실만 빼서 원단이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옷은 이 비조가 앞판에서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것은 초크로 우리가 수선을 헷갈리지 않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수선이 용이하게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장 처리를 하면서 비조가 어디에 달려 있는가를 확인을 하세요. 자, 체크를 해야 됩니다. 3인치 반 기장을 올리니까 3인치 반 표시를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그대로 이런 거를 그냥 다 빼버리면은 나중에 이거를 어디에 박아야 될 또 막 번거롭게 재고 해야 되거든요. 이 지금 요 달려있는 찍찍이 여기가 이것이 그대로 올라오도록 여기서 표시를 해주세요. 아예 여기서도 8분의 3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찍찍이 붙어 있네요. 자, 찍찍이 표시까지 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바로 표시까지 해주세요. 그래 해야가 나중에 그냥 여기다 바로 붙여주죠. 자, 이렇게 해서 하고, 이 비조가 달려있는 표시도 그냥 이쪽에다 바로 하세요. 끝대로 붙여져 있네요. 여기에서 바로 붙일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두세요. 화살표로. 나중에 이런 옷은 초자구로 하면 초자구가
이 원단에 먹어서 기름 튀기는 것처럼 그 자국이 남기 때문에 분자고를 쓰세요. 자,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두면 나중에 그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박아주면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안 하면 나중에 이걸 맞춰봐야 되고 또 잘못하면 또 뜯어야 되고 하는 골치 아픈 게 생기니까. 자, 이렇게 표시까지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완전히 안단을 하는 걸 뜯어내고, 지금 요거는 보니까는 뜯을 수가 없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뜯을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요거를 깨끗이 잘라 가지고 그대로 한번 접어서 다시 한 번 더 꼬부리서 박는 방식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거를 다시 그냥 그대로 붙여줄 거니까 여기를 잘라 볼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자, 제 경력으로 보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 안단에서 처리된 게 이게 소매통이 넓어졌어요. 이렇게 올라오면서. 근데 이거는 보니까는 이거 박아서 줄여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다시 박아줄 수가 없어요. 안에서 다른 옷처럼. 왜냐면 여기가 테이프 붙여져서 다 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 기장을 이렇게 잘라봅니다. 자기 기장 잘랐어요. 자기 기장을 자릅니다. 이건 안단을 다시 대줄 거기 때문에 이걸 뜯어야 되겠죠. 다시 대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 그냥 올리는 것은 옷이 안 이쁘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면 꼭 이 안단을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요 잘라내는 기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도 되겠죠. 그럼 이것이 너무 작아서 정수선하기가 곤란하고 또 이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는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있는 것이 지금 이 분량이 같으니까 이걸 찾아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선은 아이디어입니다. 똑같이 해야 되는데 잘 안 맞는다. 이렇게 해야 될 때는 여기서는 맞는데 여기 올라가면 작아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는 어떻게 해줄 것인가? 자, 그러면 여기서 주름 분량을 한 개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원래 이 단각고 하고 여기다 주름 분량을 약간 넣어주기로 하죠. 왜냐면 여기도 어차피 이거를 이렇게 찍찍으로 붙이면 여기가 주름이 이렇게 가거든요. 주름이 져야 돼요. 소매 카우스처럼 아이사스나 이런 것처럼 주름이 만들어서 져야 되기 때문에 나도 그러면 이 모자란 분량을 여기서 주름을 한 개 넣어주고 미리 넣어주고 갈 거예요. 자, 이거는 수선한 사람들의 아이디어죠. 자, 이렇게 해도 옷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디자인도 변형되지 않아요. 자, 저는 그렇게 수선을 결정하고 구상을 다 했습니다. 설계를 다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거를 따요. 이제 이거를 다 따서 얘를 따고 수선은 천태만상이에요. 말하자면 수만 가지예요. 일률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해보신 분들은 다 그걸 인정하시죠. 자, 이것도 따고 이거를 따서 여기 모자란 분량이 얼마인가를 딱 재세요. 딱 재서 보니까는 8분의 5네요. 그럼 8분의 5 분량을 양쪽으로 맞잡고 이렇게 접어서 주름 분량을 만들어 줄 거예요. 언제나 주름 분량은 앞쪽에서 뒷판으로 넘어가죠. 모든 옷은 앞에서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만들어 주든 저쪽으로 만들어 주든 주름 분량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8분의 4를 잡아서 아예 박아줘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스티치를 이렇게 미싱으로 박아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다고 계산이 나왔으면 이제는 옷 수선 거의 80% 완성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따서 박아주고 미싱해서 그대로 박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옷 수선에는 어떻게 이 수선을 해야 된다는 설계도가 나오면, 그 구상이 나오면 이게는 수선을 거의 뭐 70% 80%는 다 한 거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선이 들어올 때 그냥 소매기장 올려준다 그래서 이 소매기장 네 하고 받아 놓으면은 나중에 할 때 보면 진짜 어려운 소매들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소매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손님이 옷을 가지고 왔을 때
왔을 때 살펴보고 머릿속에서 이미 계산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수선은 이렇게 해서 수선이 된다. 할 수 있다. 못한다. 아니면 이런 게 어려움이 온다. 이런 것을 수선 받을 때 벌써 전체적으로 다 살필 줄 알아야가 거기서 가격도 나오고 손님도 가격도 손님하고 절충도 하고 내가 어떻게 수선을 해야 된다는 그 계획이 딱 나온 거죠. 그 계획이 나와야가 값도 정하고 또 손님한테 옷을 해준다고 내가 이렇게 수선을 한다 이게 딱 정해지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계산이 안 되고 이렇게 저렇게 수선해야지 하는 계산이 안 된 상태에서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본적인 옷들 만약에 아무 뭐 양복 신사복 뭐 소매 줄인다든가 이런 거는 정해진 거 가격들이에요. 그러나 소매는 다 똑같지 않죠, 디자인들이. 그래서 디자인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손님을 받을 때 이 옷은 어떻게 수선이 된다는 것을 본인이 계산을 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옷을 받고 수선비를 결정을 하고 이제 손님하고 된다 안 된다 그 약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옷을 받을 때 이런 옷은 기본적으로 원래대로 이것 때문에 이 달아주는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거는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는 거다. 그리고 수선이 기본적으로 안 되지만 해줄 수 있겠다 없겠다를 판단을 하고 손님을 받고 그걸 해야만이 또 이것을 다시 원단 자기 지접을 접어서 옷으로 만들어 줄 것인가 아니면 원래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옷을 해줄 것인가 결정을 하고 수선비도 결정하고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됐으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이 옷을 미싱으로 갈 때 지금 여기서는 밑에서 할 것은 다 했어요. 미싱으로 가서 이 분량만큼 재서 이걸 다시 달아주고 요 비조를 여기다 달아주고 요 찍찍이를 여기 달고 난 다음에 요 밑단을 대서 마무리를 해서 뒤집어서 스티치를 놔주면 끝나겠죠. 자, 여기까지 할 겁니다. 이제 미싱에서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기로 한다고 다 결정이 됐으면 생각대로 미싱에서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쪽 재단을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똑같이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거는 3인치 반 올렸으니까 3인치 반 올렸어요.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볼게요. 3인치 반이라는 걸. 자, 이렇게 3인치 반. 2인치 반이네요. 바지 허리 고치는데 얼마예요? 바지마다 달라요. 아, 바지 허리에다가 그 저기 궁뎅이 조금 저기 이렇게 좀 줄이는 거. 남자 바지? 여자 제 거. 인터넷에서 샀더니 너무 조금 커가지고 좀 줄이려고. 여자 바지는 8,000원에서 만원. 가격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기본이 8,000원이고. 엄청 비싸네. 잘하시겠지 대신에. 그럼요. 예. 가지 와보세요. 예. 네. 정확하게 잘라내세요. 진짜 정확하게 자른 것처럼. 문방구가 어디 있어요? 문방구. 이쪽 한 블록 가면 2층에 있어요. 드림디퍼. 바로 옆에. 옆집? 아니, 이 건물 바로 맞은편으로 보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가 비조가 달리고 비조도 여기서 달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자르고 똑같이 해줄 거예요. 다시 달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를 뜯고 이거는 안에서 크고 작은 것을 줄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자신의 아이디어로 맞춰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박아 있는 이렇게 스티치 겉에서 박아주는 선 있잖아요.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앞뒤 분량이 똑같지 않으면 한 판이 울거든요. 앞에가. 그래서 이 넓이 부분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민자 소매 같지만 스티치를 박아야 되는 소매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분명히 안쪽에서 올려서 접는 시접을 그 돌아가는 부분하고 몸판 둘레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지 않을 때는 한쪽이 분명히 우니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쪽에서 소매 통을 약간 줄여주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그거를 작업을 해줄 수가 없어요. 테이프로 붙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도 그런 걸 자주 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낄 거예요. 이렇게 뜯어주고 다시 붙여주기 위해서 뜯읍시다. 시간이 좀 걸리죠. 자, 이렇게 걸리가 뜯었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이런 소매는 우리가 이렇게 카우스가 달려 있지 않고 주름을 안 잡는 소매는 자기 소매 기장이 여기면 여기까지 해주면 돼요. 기장 여기 한다면. 근데 이런 옷은 찍찍이로 붙여서 카우스를 이렇게 돌려서 붙여줘야 되는 옷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아이사스 소매 같은 거는 손님이 가지고 왔을 때 길이를 잡을 때 원래 우리가 기장이 한 이 정도나 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반드시 4분의 3이 더 내려와야 된다는 거야. 아이사스 소매 같은 거는. 그래야 카우스를 이렇게 딱 이렇게 단추를 잠갔을 때 여유 분량이 1인치에서 4분의 3 정도는 남아있어. 길어야가 카우스 소매 때 소매 움직일 때 편합니다. 그리고 재단할 때도 그렇게 재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우스 단추로 잠근다거나 고무줄이 있다거나 아니면 찍찍이로 붙인다거나 이런 소매는 원래 자기 기장보다 1인치나 4분의 3 정도 길게 한다는 것을 그것이 기본이라는 것을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만약에 카우스 소매인데 카우스 장갑아서 그냥 기본처럼 이렇게 딱 막혔어요. 근데 사람은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는 건 아주 불편해요. 그렇게 해주면 나중에 이 소매 굉장히 짧아져요. 그럼 이렇게 단추를 잠갔을 때. 그래서 여유 분량 1인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손님들이 이게 왔을 때 팔 잡아주세요. 소매 잴 때, 그러니까 가봉할 때 반드시 길게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찍찍이 소매라든가 고무줄 소매라든가 아이사스 소매라든가 브라우스 소매라든가 단추를 잠그는 소매, 이런 것들은 자기 기장보다 1인치 길게, 최소한 4분의 3에서 1인치 길게 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카우스 구실을 안 할 때, 카우스는 이렇게 맞게 이렇게 잠그잖아요. 팔목에 딱 맞게 하잖아요. 그러나 카우스가 넓어요. 이렇게 넓어. 카우스를 분면 이런 콤비라든가 카우스는 있는데 카우스가 구실을 안 할 때, 기능을 안 하는 소매들은 그래도 길게 해주면 안 돼요. 재기장 해야 되겠죠. 카우스를 장가도 안 장가도 그 기장이 내려와요. 이렇게 될 때. 그럴 때는 재기장을 해주되, 반드시 이렇게 기능을 할 때는, 단추 기능을 할 때는 길게 해주고, 기능을 안 할 때, 안 하는 소매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재기장을 잡아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바지 좀 줄이려고 그러는데 네네. 입어야 돼서. 네, 입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박아주고, 이 안단에서 모자란 거를 주름 분량으로 잡아서 고정시켜준 다음에 이거를 체크를 하세요. 반드시 이건 찍찍이가 붙으니까 찍찍이로 소매를 줄였다 늘었다 하니까는 그 분량을 이 안에서 안 되니까 미리 잡아줘도 허물이 안 된다는 거, 흉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오늘 손님이 왔기 때문에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박음질 하면서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설명만 잘 드시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뜯어서 순서대로 붙여주세요.